일본의 석학 중 한 사람 노구치 유키오 교수 말입니다. 이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한국의 모든 게 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대표적이에요. 지금 당장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워딩 그대로 하면요, 엔화 가치의 급락으로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덧붙이기를, 이것은 단순한 숫자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인들이 가난해졌고 일본 산업은 약해졌다. 이대로 가면 한국에게 뒤져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도록 뒤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나선 거예요. 저는 이런 석학들이 이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참 좋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대한민국의 석학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 아주 지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잘 못 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느끼세요? 많이 못 느끼시죠? 우리나라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도 수많은 실물 경영 학자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의 사장까지 하고 나면 실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밝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석학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당장 말입니다. 노구치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본하고 한국하고 역전이 돼서 최악의 상황은 가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노구치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달러당 140엔이 되면요. 대한민국은 3만 1902달러인데 1인당 GDP가 일본은 3만 1782달러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는 달러당 139엔이니까 일본이 약간 앞섰다 이거예요. 3만 2010달러로 약간 앞서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N달러 환율이 지금 장난 아니게 떨어지잖아요. 뭐 연말까지 가면 N달러 환율이 150엔까지도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N달러 환율이 떨어진다가 아니죠. N달러 환율은 올라가는 거죠. 그죠? N달러 환율이 150엔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엔화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엔화 가치는. 저는 이게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인들에게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을 감히 넘볼 수 없는 국가였거든요. 오죽했으면 일본인들을 경제적 동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일본의 경제력은 전 세계를 제패하고요. 일본의 경제는요, 대한민국이 바라보지 못할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말입니다. 한 20년 30년 지나는 사이에 이게 완전히 역전돼 가고 있거든요. 완전히 역전돼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IMF에서 보는 명목 GDP 이것은요 실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쉽게 말하면 공식 지표죠. 한국은 2021년에 34,801달러였고요. 일본은요 39,340달러였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5,000달러 가량이 차이가 났습니다. 5,000달러, 4,500달러 가량이 차이가 났었다고. 근데 이제 엔화가 계속 떨어지니까 상황이 반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뭐 하나, 일본이 가난해진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산업까지도 약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 한일 실질 임금 추이입니다. 일본은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38,515달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41,960달러예요. 저는 이 자체가 일본인들의 어떤 근로자들이 부자가 된다,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얘기가 저는 꼭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 임금은 일본보다가 우리가 많아요. 그렇지만 한국은 지금 최저임금을 워낙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41,960달러가 됐던 거잖아요. 반면에 일본은 38,515달러라는 것은 최저임금을 그만큼 덜 올렸다는 뜻도 됩니다. 여기는 해석이 아주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우리는 그만큼 생산 비용이 더 커진다는 것도 되고요. 또 우리는 그만큼 소득이 늘었다는 뜻도 되고요. 또 우리는 그만큼 국제 경쟁력이 약해졌다. 가격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뜻도 되고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여기서 지금 노기추 교수가 보는 것은요. 일본이 38,015달러니까 가난해졌다 이거예요. 한국보다가. 한국의 근로자들보다 가난해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가난하다는 것은 그만큼 덜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덜 쓴다는 얘기는 결국 전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것, 뭐 한국 경제가 그나마 선방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렇지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앞설지는 모르겠어요. 엔달러 환율을 가지고 우리가 앞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입니다. 일본이 30년 만에 대한민국에게 뒤졌듯이 지금 우리는 중국에게 또 뒤지고 있어요.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최악의 수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엔달러 환율을 저렇게 높여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린 다음에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 이런 뜻이 그 안에 숨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은 너클레이커가 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너클레이커라는 게 호두 깎는 거죠. 호두를 깨는 거 아니에요. 호두를 깨는 거. 호두를 깨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호두를 이 가운데다 놓고 쿵 눌러야 깨는 건데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쿵 눌러지는 최악의 상황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구치 교수가 이렇게까지 다급한 경고를 했지만 오히려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저것을 보고 굉장히 경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석학들도 대한민국의 실물 전문가들도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말입니다. 명망 있는 우리 경제 석학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우리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배경도요. 경제를 너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좋은 것처럼 이해한단 말입니다. 왜?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객관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 제가 목이 터지라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 관계자들도 보겠죠. 정환진 TV를 저는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런 정책이 펴졌으면 합니다. 제조 대한민국이라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제조업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조업을 아주 더 강력하게 르네상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큰 틀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제조 강국이 결국 말입니다. 세계적인 강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요. 이게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갈라치기로 완전히 갈려져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럴 위기 때 말입니다. 이게 한 몸이 돼서 말입니다. 앞으로 뚜벅뚜벅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